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아들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에 딱 맞는 아들을 남편으로 맞아 제 결혼 생활은 엄청나게 고달팠답니다. 차라리 7, 80년대 며느리들의 삶이라면 다들 이렇겠거니 싶지만 직장 번듯하게 있고 돈도 버는 며느리한테 시대에 안 맞는 시집살이라니. 이런 문화는 시대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감히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하고 나니 더더욱 후회 없이 잘했단 생각이 드네요. 본래 남편과 저는 결혼 후 몇 년간 서로의 일에 충실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세무사로 일하며 늘 바쁘게 지냈고 남편은 지방에서 대형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 지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의 친척 중 한 분이 이미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사업 확장을 위해 양평 쪽에 새로운 가게를 남편에게 맡기게 되면서 자연스레 일이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지방에서 가게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둘 모두 서울에서 생활하는 데 익숙했으니까요. 남편이 저와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 것 또한 불만스러웠습니다. 제가 일을 쉬고 내려가 도와줄 상황도 아니었고 애초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요. 그래도 이런 기회는 진짜 여러 번 오지 않아. 40대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50대에는 모든 게 다 안정되고 확실해야 하는데 이런 방황을 하는 건 딱 40대까지 뿐이야. 이번에 어떻게든 해볼게. 이처럼 남편은 가게 운영에 대한 포부가 컸고 저 역시 그의 열정을 꺾고 싶지 않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게 근처에 방 한 칸을 얻어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주말 부부처럼 살게 된 것이죠. 평일에는 남편과 연락만 주고받으며 지내다가 주말에나 얼굴을 보는 시기였지만 남편이 바쁘게 일하느라 얼굴 보는 날조차 적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세무사라는 직업 특성상 바빴기 때문에 각자의 일에 충실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던 어머니가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양평에서 지내다 보니 어머니는 제가 남편의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남편 가게도 가끔은 들러봐야지. 바쁜 건 알겠는데 아내인 네가 조금씩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말이 쉽지 서울에서 양평까지 거리는 멀었고 저 역시 일이 바빠 쉽사리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그런 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의 가게에 자주 가라고 압박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도 일이 있어서 자주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남편도 이해하고 있고요. 이런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남편이 이해하는 것과 내가 보는 건 다르다. 가게가 이제 막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지. 어머니의 말에 솔직히 화가 났지만 어머니와 직접적으로 다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어머니의 관계를 생각하면 제가 충돌하는 게 오히려 문제를 키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나마 남편이 가게를 열심히 키우면서 처음보다 상황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남편은 가게 운영에 필요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유튜브와 방송에도 출연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고 가게는 점점 유명세를 타게 되었어요. 남편이 고생한 만큼 성과를 내는 것 같아 저 역시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어머니의 태도가 더 부담스럽게 변해갔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남편이 출연한 방송 링크와 가게 사진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온 가족에게 알리려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웃으며 축하해드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톡방에서 저를 향한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너 말이야, 암만 그래도 친정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니? 사위가 이렇게 큰 가게를 열었는데 한 번도 안 오셨다며? 다음에 네가 좀 모시고 와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귀를 의심할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이렇게까지 요구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친정에서도 남편이 바쁜 걸 알고 굳이 연락하거나 내려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제가 가족을 데리고 가게로 가야 한다고 몰아세우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도 지금 엄청 바쁘세요. 저도 시간을 내기 어렵고요. 바쁘긴 다들 바쁘지.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애쓰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게 도리 아니냐? 며느리가 그런 걸 해야지.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지금껏 제가 남편을 지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가족들을 챙기지 않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뭘 하면 할수록 요구하는 게 점점 늘어갔습니다. 하여간 남편이 아름 잘 되고 있음에도 제게 돌아오는 건 칭찬이나 감사의 말이 아닌 더 바라는 게 많아진 거죠. 어머니의 이런 태도가 점점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남편이 가게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제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요. 아무튼 남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한동안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가게에서 일하던 알바생 2명이 연달아 그만두는 바람에 남편 혼자서 가게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일 욕심이 많아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스타일이라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그 큰 홀을 어떻게 당신이 메꿔? 나머지 알바애들도 힘들어할 거 아니야. 그럼 대안이 없는데 어떡해. 아무튼 어떻게든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예상대로 남편은 무리한 업무로 인해 컨디션이 점점 나빠졌고 어느 날 급기야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까지 실려가게 됐습니다.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어 남편의 상태를 물었지만 그저 괜찮다고만 되풀이하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당신 쓰러졌잖아. 병원에서 뭐래? 그렇게 무리하게 운영을 하더니만. 그냥 과로라고 했어.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루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라. 아니, 사람이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뭐가 괜찮아. 진짜 무리하지 마. 알바도 없는데 어쩌려고 그래. 남편은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이 저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즉각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 이번엔 진짜 안 되겠다. 지금 네 남편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니. 네가 좀 가서 도와줘야지. 얼른 내려가라. 어머니, 저도 일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떻게 가요? 게다가 제 일이 하루 이틀 바쁜 것도 아닌데요. 얘 좀 봐라. 네 남편이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볼 거야? 진짜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먹을 건지 원. 어머니, 제가 왜 남편 가게 일을 하러 가야 하죠? 저는 제 일도 있고 남편도 저보고 일하러 내려오라는 말은 한 적 없어요. 그럼 너는 그냥 네 일만 하겠다고? 네 남편이 쓰러졌는데? 세상에, 남이라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어쩜 애가 그렇게 냉정해가지고 누가 니들을 부부라고 생각하겠냐?
어머니의 말에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남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주말마다 양평으로 내려가 가게 일을 돕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직장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저에게도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일정이 있는데 왜 모든 부담을 저에게 떠넘기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남편 걱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제 일이 있어요. 저한테 모든 걸 떠넘기시면 안 되죠. 남편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 몰라. 나는 다 안 들을 거야. 너도 내 말 안 들으니 나도 귀 막고 네 말은 안 들으련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아내가 나서는 건 당연한 거야. 다른 데 도움받을 데가 없으니 내가 이러는 거 아니냐. 이 대화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저 답답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제가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어머니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져 화가 났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그냥 생각해보겠다며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과로로 쓰러질 만큼 몸이 상했는데 어머니는 제가 무조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자리에서 남편을 도울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압박이 자꾸 저를 코너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양평의 칼국수 가게는 초반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방송에 나가고 유튜브에도 소개되면서 지역 명소로 떠오르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호재는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가게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직원과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남편은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직원 채용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동네 특성상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곳인데도 무리하게 알바를 구했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저학년 같은 어린 친구들이나 시간제 근로자만 고용하려고 했고 심지어 그들의 급여를 최대한 낮게 책정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요즘 애들 알바하는 거 쉽다더니 다들 조건을 따지네. 시급 조금 낮게 줘도 원체 여기는 알바 구하기 힘들잖아. 이 정도 주면 감지덕지 아닌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애초에 양평은 접근성도 좋지 않고 젊은 층이 많이 살지도 않는 곳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고용한 젊은 알바생들은 칼국수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체력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번 가게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두었고 연달아 직원이 사직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가게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버티질 못해?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는데? 나라면 알바로 이 정도 돈 준다고 하면 신나서 하겠다. 남편은 한탄했지만 문제는 뻔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손님을 상대하려다 보니 기존 직원들에게 가중되는 부담이 컸고 그로 인해 다시 구인난이 반복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가게는 점점 평이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방송 덕에 몰려온 손님들로 붐볐지만 직원이 부족한 탓에 회전율이 떨어지고 서비스 품질도 저하되었습니다. 가끔 손님이 음식을 받기까지 한참을 기다리는 일이 생겼고 결국엔 SNS와 리뷰 사이트에 불만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맛은 괜찮지만 서비스가 너무 느리다. 줄도 한참을 섰다는 리뷰에서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글까지 올라오며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당신 방송 나갔을 때 그렇게 잘 되더니 왜 이래? 리뷰도 별로고 사람도 없고 이거 계속 괜찮겠어? 알바 구하는 건 당신이 시급 그렇게 두는 한 계속 반복될 거야. 제가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은 말없이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더더욱 예민해졌습니다. 한동안 보내주던 생활비도 끊겼고 오히려 이번 달은 제가 돈을 더 메꾸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당신이 알아서 좀 채워. 가게 운영 때문에 여유가 없어. 어떻게 할 바가 없으니 그렇게라도 좀 해야지. 뭐라고? 생활비를 전부 내가 채워? 이러려고 당신 가게 한다고 고집했던 거야? 가게가 요즘 좀 힘들다니까. 이해 좀 해줘. 이번 달은 알바비만 줘도 내가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없고. 이런 생활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제게 계속 압박을 넣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너는 직장 다닌다 치자. 너네 친정에선 사위 가게 한번 다녀오시긴 했니? 가서 용돈도 좀 넣어주고 사위 힘내라고 응원도 하고 그래야지. 사실 친정에서는 남편 가게를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아빠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엄마가 간병 중인 와중에도 남편 가게가 잘 되길 바라며 300만 원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야, 그건 당연한 거지. 아니 뭐 돈 300 넣어놓고 끝이라고 하는 건 좀 그래? 좀 더 와서 보고 뭐 필요한 거 없나 보고 더 팍팍 쏴줘야지. 네가 좀 모시고 가라니까. 눈으로 봐야 느끼시는 게 있지. 어머니, 저도 제 직장이 있고 지금 여기서 저희 가정의 생활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돕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같이 망하라고요? 아유, 얘 또 말을 극단적으로 하네. 네 남편은 가게 때문에 건강도 상하고 혼자 고생하는데 그깟 생활비 이달부터 좀 내게 됐다고 그렇게 생색이야? 네 남편은 진즉부터 냈어.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저 꾸준히 내왔고요. 이번에는 완전히 100% 부담 저한테 다 시켜서 힘들거든요.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 동안에 저 보고서 쓸 시간까지 뺏기네요. 이것도 돈이에요, 어머니. 전화 끊겠습니다. 남편의 가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저로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잘 될 것 같더니 직원 문제가 계속 터지고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탓에 손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대놓고 저희 친정으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300만 원 보내주셨다지만 그건 그냥 용돈이지. 가게 전체 리모델링이나 화장실 고장 같은 걸 해결하려면 몇 천만 원은 더 필요하지 않겠니? 너희 친정에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너희 부모님 여유 있으시다며. 이 말을 듣는 순간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지금껏 제 부모님은 손주를 돌봐주시고 가정 경제를 돕기 위해 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조차 당연히 여기며 이제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도 어머니가 병원비에 쓸 돈 아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비로 몇 천만 원씩 요구하시는 건 정말 아니죠. 그 돈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실 수 있는 돈이에요? 답답해라 진짜. 얘는 아직도 이걸 남의 일처럼 생각하네. 내가 지난주에도 가게 가봤어. 화장실이 고장나서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난리야. 그런 건 리모델링을 한 번에 해서 확실히 해결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수리하는 걸로는 안 된다고. 어머니는 남편 가게의 문제를 저와 제 친정이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지금 어머니 역시 돈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가게를 처음 인수했을 때부터 어머니는 이왕 하는 거면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깔끔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런 여유 자금이 없었고 결국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만 들여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리모델링이 그렇게 중요하셨다면 어머니께서 지원해 주셨어야죠. 그런데 왜 그건 못하시고 이제 와서 제 친정에 부담을 주려고 하세요? 제가 차분히 따지자 어머니는 약간 발끈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을 돈이 있었으면 진작했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친정은 건물도 있고 지방에 땅도 있잖아. 돈도 있으면서 안 도와주는 건 아주 못된 거야. 알아? 와, 어머니, 듣자 하니 이건 정말 아니죠. 못됐다니요? 그렇게 대놓고 사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 부모님은 이미 할 만큼 하셨다고요. 어머니 본인이 돈이 없으니 사돈인 친정이 대신 해줘야 한다는 말투란 정말 화가 치밀더라고요. 이런 인격의 인간들과 내가 어울려 살고 있구나 싶어 한편으로 서글플 정도였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의 가게 상황이 악화되면서 저는 점점 더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게 일이 힘들다며 점점 더 예민해졌고 가정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고 남들이 볼 땐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그걸 견디지 못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남아도시는지 전화를 정말 받을 때까지 지독하게 걸어대셨어요. 그럴 시간에 나가서 알바라도 하셔서 돈을 보태주시는 게 나을 텐데요. 어머니, 저는 못해요. 제 부모님도 지금 아버지 병원 다니느라 바쁘시고 엄마는 간병까지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께 가게 얘기를 하면서 몇 천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계속 그렇게 말 돌려가면서 핑계만 대고 너는 네 친정아버지 아픈 거 아니었으면 뭐라고 핑계대려고 했냐? 어? 궁금하니까 말 좀 해봐. 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무책임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면서 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저더러 애를 데리고 가게에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애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일하면 되잖아. 그렇게 가족이 한 곳에 같이 모여 있어야지. 가게 옆에 네 남편이 집도 얻어놨잖냐. 거기 웬종일 얘 혼자 있는 게 마음이 안 좋았어. 잘됐다. 너랑 애랑 같이 가 있으면 되지.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애를 데리고 가게에서요?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면서 애를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얘가 가게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앤데.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럼 사돈께 맡기면 되겠네. 바깥 사돈이 아프신 거지 안 사돈이 아픈 건 아니잖아. 어차피 사돈 어른들께서 애도 봐주셨다며. 이번에도 잠깐만 부탁드리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니, 지금 그 말씀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아빠 간병하시느라 병원으로 오가고 계세요. 거기 애까지 맡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목소리에는 점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제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럼 네 부모님 힘든 건 안타깝고 네 남편 힘든 건 안타깝지 않다는 거야? 나는 내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내 생각밖에 할 수 없어. 너도 그걸 이해해줘야 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자기의 뜻을 자랑인 줄 알고 전하고 있으니 저도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뜻대로 추호도 해드릴 생각 없어요. 어머니가 안쓰러워하시는 어머니 아들, 제 아들처럼 6살 아니고 46살이에요. 어머니 아들 안쓰럽다고 제 아들 거기서 고생시키기 싫으네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거 말하는 버르장머리 좀 보게. 제 아들은 어머니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럼 40년 차이나 나는 더 어린 손주 형편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죠. 어머니 몸으로 낳은 아들만 소중하신가요? 애초에 어머니가 저부터 손주부터 저희 친정까지 조금의 존중이 없으신데 저는 왜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어머니는 제 말에 대꾸도 없이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 이후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는데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랑 잘 지내. 엄마가 당신이랑 전화 통화하고 뭐가 그리 속상했는지 울면서 서럽다고 전화 왔어. 내가 지금 가게 때문에 바빠서 잘 못 챙기니까 너라도 엄마한테 신경 좀 써줘.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와의 갈등은 전적으로 다 남편 때문인 건데 이 인간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저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문자를 아무 대답 없이 무시했습니다. 대화가 잘 될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더 화만 날 게 뻔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떠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도 제게 요구하기만 할 뿐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았고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남편의 가게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마케팅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먹방 채널들이 하나 둘씩 남편 가게를 다녀가며 리뷰 영상을 올렸고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지역 매출 1위 음식점으로 선정되기까지 했고 관련 기사와 방송이 나가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가족 단톡방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거봐, 우리 박 사장, 우리 장한 아들. 내가 우리 아들 잘 될 줄 알았어. 가게 잘 되면 사람 구해서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 이번에 매출 1위 된 거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단톡방에서 가게 성공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으며 유튜브 링크까지 몇 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지나 또다시 저에게 새로운 압박이 들어왔답니다. 한동안 전화 안 오길래 안심하고 있었더니 아주 기가 차게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이제 가게도 잘 된다고 하니 이참에 내가 수익 관리를 좀 해야겠다. 너희 둘은 너무 물가에 내놓은 애들 같아서 안 되겠어. 내가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야지. 내가 손도 빠르고 계산도 정확해서 이런 건 잘할 자신 있어. 저는 황당한 마음에 바로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가게 일은 남편이, 집안 살림은 제가 맡아서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어머니가 나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잘했으면 가게가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어야지. 장사가 안 될 땐 너희 친정에 손 벌릴 정도로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어. 어차피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하고 여기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맞아. 다신 너한테 그딴 소리 하나 봐라. 잔말 말고 운영 내가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어머니, 장사가 안 될 때는 친정에서 돈 보태달라고 하시더니 그게 당연한 요구예요? 게다가 이제 수익 관리를 하시겠다고요? 그건 어머니가 나서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가게는 남편과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니? 보자 하니까 착착 건방지게 굴어야지 이게. 내가 이 집안 어른인데 그것도 못해? 결국 저는 더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전화를 더 받고 싸우는 게 나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어마어마한 망신을 당했으니까요. 며칠 후 직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가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저기 밖에 시어머님이라고 하시는 분 찾아오셨어요.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나가보니 어머니는 제 직장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어이 내가 이렇게 찾아오게 만드냐 너는? 나이 70 다 돼가는 사람을 이렇게 오가는 길 힘들게 만들어야겠어?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처구니가 없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 직장이에요. 왜 이런 데까지 오시는 건데요? 이런 말씀은 집에서 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얘가 제 며느리예요. 말은 세무사랍시고 여기 다닌다면서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지 남편인 우리 아들 가게가 지금 양평에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말이죠. 매출 1위예요, 1위. 유튜브에 쳐보세요. 자자, 이리 와서 보세요. 제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저는 정말 창피해서 땅으로 꺼지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고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가게 일이든 뭐든 나중에 남편과 얘기하세요. 여기는 제 일터라고요. 정말 울며 사정하다시피 어머니를 간신히 돌려보냈지만 이미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가 시댁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한창 아픈 친정에는 더더욱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어머니가 당장 요구사항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당장 가서 1년치 영수증 다 가져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회계 보고 좀 해봐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갑자기 영수증을 보여드려야 하죠? 꼼수 부리지 말고 바로 오픈해. 내가 다 확인하고 가게 돈 제대로 계획 세우려고 한다. 내가 이래서 아들 사업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니까. 이런 건 불시에 들이닥쳐야지.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명색이 세무사인데 이런 요구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일단 어머니께 영수증을 보여드릴 의무도 없고요. 말 잘했어 너. 안 그래도 세무사랍시고 뭐든 다 숨겨놨을 것 같더라. 너 내가 만만해 보이지? 분명히 너는 돈 어디 약삭 빠르게 훔쳐서 다 빼놨을 거야. 네 친정도 지금까지 지독하게 입 다물고 안 보태는 거 보면 다 한통 속인 거지.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으나 가까스로 차분하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남편 가게에서 생긴 수익을 제가 왜 챙기고 숨기겠어요? 게다가 저희 친정이 뭐요? 말도 안 되는 억측은 그만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너 내가 모를 줄 알아? 너희 친정에서 돈 300만 원 보탰을 때도 사실은 그 돈으로 가게나 돕지도 않고 네가 뭘 챙겼을지 알 수 없잖아. 이 가게 돈도 아마 다 꿍쳐놨을 거다. 숫자 좀 다룬다고 어른을 우습게 보고 말이지. 이쯤 되니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모함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그 가게 수익에 대해 한 번이라도 손댄 적이 있나요? 어머니 아들이 다 관리하고 필요할 때만 이 사람이 저한테 의뢰하는 정도예요. 세무사라고 해서 다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직접 회계 보고서를 내보란 말이야. 네가 뭐라고 떠들어봤자 나는 못 믿어. 당장 눈앞에서 다 증명해봐. 어머니, 안 그래도 어머니 저희 회사 다녀가시고 저 엄청 피곤하거든요. 이런 소모적인 대화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지금 돌아가시고 남편과 따로 얘기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야, 웃기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어디 빠져나가려 들어? 내가 경험이 많아서 아는 거야. 약삭 발라가지고 돈 숨기고 장부 조작하는 게 한두 번이겠니? 나는 그런 꼼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다 안다. 이게 어디서 어른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려고 해? 어머니, 이런 대화를 더 이어가는 것 자체가 저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어머니를 어렵게 돌려보내긴 했지만 남편에게는 이미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다 전달하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도 아니지만 남편 반응은 여전하더군요. 엄마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드려.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제가 뭘 더 잘해야 한다는 걸까요? 이러나 저러나 저는 다시는 어머니한테 이 꼴을 당하기 싫어 원하는 대로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돋보기를 꺼내들며 하나하나 꼼꼼히 보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한숨이 나왔지만 참아보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중요한 비밀을 찾아내겠다는 듯 파일을 넘기며 아주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굳이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머리만 아프실 겁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며 날카롭게 되물으셨습니다. 왜? 뭔가 내가 알아서는 안 될 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어림도 없어 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가 보시는 이 파일들에서 나올 만한 건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됐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든 물어보시고요.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시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대동해서 오시던가. 혼자 오셔서 뭐 어쩌시겠다는 건지. 어머니는 한참 의심스럽게 둘러보다가 이내 파일을 덮으며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딱히 보셔도 뭐 나올 게 없죠? 그럼 저도 이제 말 좀 해볼게요. 똑바로 들으세요. 뭐 어쩌라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려면 해봐. 이 사람이요. 진짜로 가게 매출 1인이 뭐니 하는 얘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 가게가 매출 1위라는 건 진짜로 맛집이라서 매출이 터져서 그런 게 아니고 홍보용으로 그렇게 포장한 거예요. 마케팅을 위해 선전한 거라고요. 어머니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매출 1위라고 한 게 무슨... 그럼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포장은 또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지금 가게를 알려야 하니 유튜브 광고 같은 마케팅에 힘을 쓴 거예요. 그 비용이 적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돈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표정이 복잡했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여전히 저에게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300만 원, 그 돈으로 마케팅비 충당했어요. 그 돈이 없었으면 그마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제가 돈을 빼돌렸네 숨겼네 하면서 헛발질을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상황인지 감은 오세요? 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며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니 잠깐, 네가 그럼 그 광고 한 거냐? 매출 어쩌고 하는 거 네가 한 거야? 네, 맞아요. 이제 뭘 좀 아시겠나 본데요. 저야말로 남편 가게 좀 잘 되게 하려고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 갖고 광고비에 썼어요. 제가 발로 뛰면서 여기저기 괜찮은 마케팅 회사도 알아봤고요. 그거 아니면 여기까지도 못 왔을 거예요. 그걸로 꺼져가는 불씨 살린 거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어머니는 또 답답한 소리, 제가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싶은 소리를 해주셨고요. 이혼의 일은 지금에 와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말을 하셨답니다. 근데 네 친정 부모님 돈을 왜 그런 데다 쓰냐? 그 돈으로 가게 리모델링을 하지 왜 광고를 했냐고. 어머니, 리모델링이야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초반엔 당장 손님을 끌어와야 했어요. 그래서 광고가 우선이었고 그 결과 손님이 몰린 거예요. 손님이 있어야 뭐가 있을 줄 알고 가게도 뜯어고치고 하는 거죠. 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갖다가 거기다 써서 억지로 뭘 한다고? 그래서 손님이 뭐 얼마 나오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머니, 그 돈은 공으로 나오나요? 우리 친정에서 주신 돈 제가 머리 충분히 굴리고 고민해서 남편 위에 도왔는데 하나하나 딴지 거시는 거 진짜 짜증나네요. 뭐라고? 짜증이 나? 이게 진짜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저는 오늘 상황을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려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모든 걸 관두려고요. 제가 무슨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태어나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아시나 봐요? 우리 집까지 우습게 하시고 청구서 탁탁 들이미시고 결혼 하나로 제가 어머니한테 빚이라도 졌나요?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남편 가게에 도움 준 것도 제 부모님께까지 도움을 드린 것도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도 차라리 어머니가 양평에 내려가서 아들 가게 도우시지 서울에서 발 뻗고 편히 계시면서 며느리만 찔러대고 들들 볶은 거 제대로 무게를 치르셔야죠. 어머니는 그제서야 이게 보통 분위기 같지 않다고 여겼는지 약간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저는 어머니랑 더 이상 엮이는 노릇하고 싶지 않아서 다 잘라내려고요. 이혼하겠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혼이라고? 얘가 진짜 겁이 없네? 어른 앞에 두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도 지금 제가 결혼해서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니까 자꾸 도리하고 어른 챙기라고 하시는데 저랑 남편 정리하면 어머니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할 권한 없으세요. 저 진짜 오래 참았고요. 이만하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만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우물쭈물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나가서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안 나가시면 제가 나갈까요? 전 지금부터 짐 쌀 거예요. 여기 계속 계셔봤자 그 내용은 안 달라져요. 제가 지금 그나마 예우해드릴 때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황당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잠시 앉아있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네 말은 잘 들었다. 그럼 나도 생각을 좀 해볼게. 뭘 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럴 시간 다 지났고 끝났어요. 저는 이혼할 거고 생각 안 변해요. 나가보세요. 그리하여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열정을 믿고 응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당연히 여기는 태도,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그리고 저와 우리 친정 가족들까지 들볶는 상황, 모욕까지 더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저의 이혼 통보를 듣고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러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세무사로서 남편의 가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세금 정리며 각종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해주곤 했는데요. 남편이 손도 대지 못하는 복잡한 계산서 처리와 신고 업무까지 제가 맡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손을 빼버리자 가게는 당장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이혼을 말한다며 황당해하던 남편은
제가 진심인 걸 알고 뒤늦게 매달렸지만 모든 게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완전히 집과 짐들을 다 정리해서 친정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역대급 혼란 안에서 안 그래도 잘 안 되던 가게를 혼자 운영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허점이 드러났고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빠지면서 그동안 제가 맡아왔던 작은 마케팅과 온라인 업무들도 전부 중단되었습니다. 방송과 유튜브의 영향력은 초기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됐지만 이후로 남편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몰랐나 봐요. 이후로 아주 당연하게 가게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기에 남편은 뒤늦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저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참 추접스럽게도 어머니를 사과시켜가면서 다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단단해질 뿐이었습니다. 이혼 후에야 남편이나 어머니나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도맡아 왔는지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머니가 그토록 가게에 독을 올리고 저에게 돈을 보태라고 압박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게를 인수할 당시 어머니는 본인 친척으로부터 가게를 넘겨받으면서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없는 돈까지 끌어다 2천만 원을 보태줬나 봅니다. 그 돈을 마련하느라 어머니는 주변 지인에게 빚을 졌고 이를 갚느라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저희에게 솔직히 털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 돕겠다고 본인이 돈을 그리 써놓고 외려 저를 압박했던 거죠. 나중에 어머니는 우리 친정엄마한테까지 연락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저는 깔끔하게 차단시켜 상황을 끝내버렸습니다. 뒤이어 남편은 가게가 망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어머니에게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가게에 돈을 보태주면서 이를 아들인 자신에게 일종의 빚처럼 갚으라고 몰아붙였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 집 모자간의 사이가 어찌되던 저는 알 바 아니고 저들과 반대로 이혼 후에도 아주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무사로 사무실을 다니며 친정 부모님을 도우며 제 삶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달렸던 가게 일도 중재 없이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던 남편과의 가정도 이제는 모두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이만 생각하면 돼서 앞으로도 평안히 잘 살아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세요.